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이민년 구군을 예측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정권의 명운이 있는데 이것으로서 구군을 한번 예측해 보자 이겁니다. 정권은 우리나라 나라 살림을 5년간 책임을 지니까 구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현재 문재인 정권의 명운으로서 구분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짚어보고 과거도 한번 복귀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주는요, 비단 이 사주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사주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 차원에서도 정권도 사주가 존재하고 회사도 사주가 있습니다. 또 정당도 사주가 있습니다. 또 각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도 사주가 있다라고 봐야죠. 사람의 사주는 뭡니까? 출생일이죠. 국가의 사주는 건국일입니다. 정권의 사주는 그 정권의 출범일입니다. 출범일이고 문정권의 출범일은 2017년 5월 10일입니다. 바로 이 사주입니다. 신은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회사의 창립일이 사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은 창당 날짜가 그 사주입니다. 가게는 개업일입니다. 개업일이 그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출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점의 그 기운이 이 가게나 사람이나 국가의 명운이 끝날 때까지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정권 사주가 이것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입춘부터 올해 이민이란 이 간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자, 3월 9일이면 대선인데 그때는 이 사주는 일단은 용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짧은 기간을 왜 사주를 보고 구군을 보고 하는 거냐? 이것은 일단은 우리 민생의 삶의 현장에 있는 온도, 체감, 그 삶의 온도를 한번 체감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두 번째는 문정권의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자 이겁니다. 복귀해서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민년이란 이 단순한 올해 간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구군을 본다는 것은 조금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유, 을사, 이 문정권의 창립일을 여기다 더해가지고 숫자를 뽑아내자 이겁니다. 천간은 상계라고 그랬죠. 지지는 합계다. 이렇게 포지션이 결정이 됐으면 여기다 숫자를 배치하는데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하무 여기 10번째 9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10번째죠. 9 같은 요령으로 여기는 4, 2, 4 이것은 지구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계 바둑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뽑아내는데 지지는 1, 2, 3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기는 10이고 6이고 10이 됩니다. 이 천간의 숫자를 전부 합칩니다. 합쳐서 주역은 8개니까 8로 나눠서 나머지 숫자로 궤를 잡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 이 숫자를 다 합쳐서 주역의 8개로 나눠서 나머지 숫자로 하계를 잡습니다. 자, 더하기 나누기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으면 8이죠. 여기 지으면 8 지으면 1이 남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3이 남습니다. 3이 화합계를 하나 얻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2, 8, 16이고 또 8을 지으면 2가 남는데 두 개를 합치면 5가 됩니다. 자, 올려 쓸게요. 이것은 뭐 오손풍이죠. 풍계를 얻었다. 그러면 화풍 정이라는 64개 중에 하나의 개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총 합한 숫자를 이번에는 6표로 볼 거니까 나누기 6을 해야 되거든. 이번에도 다 더하지 말고 그냥 6을 지웁니다. 6 지웠죠. 6 지우고 또 이렇게 지우면 6이 지워지니까 6표가 동했다.
자, 하풍정계 6효가 동안 이 괴를 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즉 나의 삶도 된다. 국민들의 삶은 이 효를 주로 보면 됩니다. 이 효는 뭡니까? 백성효라고 그랬습니다. 백성효고 이것으로서 국민의 삶의 현장을 단서를 읽어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관기가 붙었죠. 관기는 뭡니까? 관기는 바로 귀신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병마입니다. 병인데 이게 뭡니까? 코로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적입니다. 도적이고 또 적군입니다.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병마가 현재 우리 그 국민들에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보고 이것은 모든 것이 장애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관기 횟수가 세 군에 휴수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없어 뭡니까? 기운이 쫙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합이 되어 있죠. 인의 합입니다. 합은 뭡니까? 합은 어떤 인연을 만나서 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은 그 인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스톱을 했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빠지면은 본분을 망각하고 직장도 안 나갈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동효를 보면 형효는 뭡니까? 바로 손재신입니다. 손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극을 하고 있죠. 충극. 다섯 번째 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하면 이 효를 사해충하는데 백성효를 충하니까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충한 것은 역시 나쁘다. 어떤 외부 환경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충을 해오는 형효가 뭡니까? 백호를 대동하고 있네요. 백호는 뭡니까? 호랑이죠. 무섭죠. 호랑이인데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크다. 손해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효가 공망입니다. 공망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공망인 경우, 공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비공이다. 동공입니다. 공망이 동화했을 때 혹은 왕공일 때, 왕할 때. 자, 세군의 힘을 받고 목생마 하니까 이 사화 공망이 강한 데다가 동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니까 이것은 공망이 아니다. 동공은 비공이다. 왕공은 비공이다라는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토를 화출해가지고 술토는 인호술 화묘입니다. 묘에 임묘하죠. 이것을 자화묘라고 합니다. 자화묘. 스스로 자기가 묘를 만들어서 자기 묘에 들어가니까 자살하는 형국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기가 가지고 세군이 가서 목극토 하면서 술토를 제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공망도 아니고 인묘도 아니고 사화가 후리하게 와서 횟수를 사충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원래 수가 화를 이기지만은 화가 목의 지연을 받았을 경우는 수가 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고 기운이 없는 와중에 강한 그 손재신이 와서 때리니까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형편없이 어려워서 다들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을 그대로 복귀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사주를 가지고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그냥 제다 신약입니다. 제다 신약이면 제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급제거든요. 그래서 제중 용 급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다 신약이 어떤 개인이 정권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이 제다 신약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제와 인연이 없습니다. 제는 뭐냐면은 첫째 부친입니다.
부친하고 인연이 없어서 조년극친한다고 합니다. 부친이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 과정이 어렵겠죠. 어머니가 생활 전선에 나가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이를 어디다 맡깁니까? 주로 외갓집에 맡기잖아요. 타가기식. 남의 집에서 밥 먹고 자란다. 즉 외갓집에서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에너지가 강하죠. 부인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부인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즉 공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처가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과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대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 자문을 할 때 그냥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지일관 하는 게 좋다고 자문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적금도 들고 해서 집도 사고 합니다. 집도 한 칸 마련하고 한 채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부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공처가 사실 부인이 여보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나도 나이는 먹었는데 무슨 일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울증 생길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남의 밑에 가서 일은 절대 못하겠고 이 공처하고 에너지가 강하니까 절대 남의 밑에 가서 자존심이 강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 말도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뭐 하게 그러면 뭐 가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집이 있잖아. 우리 집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안 한다고 얘기를 못하죠. 공처가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당장 서류 들고 도장 들고 가서 찍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이 집은 뭐죠? 문서입니다. 문서, 즉 인수입니다. 부인은 뭡니까? 부인은 재입니다. 재가 와서 문서를 그대로 극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탐재괴인이라고 탐. 자, 지금 이 조개 패자. 지금 돈을 재물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 것을 탐재, 재물 욕심을 부린다. 괴인. 괴인은 뭡니까? 문서가 파괴된다. 인수가 도장이 깨져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평생 해가지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 했는데 꼭 부인이 그냥 뭘 해가지고 재산을 홀랑 날리고 길거리에 나는 그런 사람들의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의 명운은 어떨까? 역시 재와 인연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경제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았어.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봐나가면 을목이 있죠. 을목은 편인입니다. 편인인데 이것은 문서죠. 문서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주로 변덕입니다. 그래서 변덕인데 나라를 책임져 정권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문서니까 정책이죠.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고 정책 부재다.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랬다 저랬다 뭐 정책을 하는데 다 헛발질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주에 수가 없어요. 수는 뭡니까?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인데 이 수는 뭡니까? 일단은 을목의 뿌리가 되는데 뿌리가 아니라 지원 세력인데 그게 없으니까 정책이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해봤자 적중이 안 되는 겁니다.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국민들의 아우성을 질러도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수가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없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기초가 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건 뭐 정권 차원에서 볼 때는 뭡니까? 기반이 없다는 뜻이죠. 기반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권은 아마추어 정권이다. 아마추어 정권이었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운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지난 과거를 한번 복귀해보자. 이게 2017년이니까 2018년을 한번 보자. 18년은 무술입니다. 무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상관이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제다신약 인중용인격은 인비운만 좋습니다. 인수 비견운은 좋고 나머지 식재간운은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잘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상관운이 들어왔으니 안 좋을 것 같은데 술토가 들어오면 뭡니까?
이 정화의 뿌리가 됩니다. 정화의 뿌리가 되면 뭡니까? 용신의 뿌리가 돼가지고 인비운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때는 칭찬도 좀 받고 잘 했죠. 초창기 이때도 그렇고 한 2년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19년에 들어가면 기해가 옵니다. 기해가 오면서 사해충하면서 사중에 경감이 올라서 얼목을 없애버리고 또 뭡니까? 임수가 튀어서 정화 용신을 합반시켜버립니다. 이때가 안 좋았는데 이것도 식신운이고 관운이니까 안 좋았죠. 20년도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 들어오면 이건 재운이라 안 좋고 얼목이 와서 경금에서 얼목과 합이 돼버립니다. 합이 돼서 다시 금으로 화해버리니까 문서를 없애버리니까 문서가 이게 바로 탐재 개인운이잖아요. 탐재 개인운이니까 경제 어떤 정책이 전부 깨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관살운이니까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최악입니다. 2021년이 신축인데 사유축 금이 돼서 금이 오고 신금이 들어와서 얼신충으로 정책을 깨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그 강한 탐재 개인운이 들어와서 모든 정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유축 금이 돼서 재가 동하니까 뭡니까? 재는 뭡니까? 구태여 이것을 통변하자면 청와대 안주인이 자꾸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아까 풀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권 출범일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정권의 명운을 읽어볼 수 있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